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최종의 26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화요일 날 방송에서 올리고 나머지는 수요일 날 올리마 그랬는데 며칠 지난 오늘 금요일 날 올리게 됐습니다. 많이 좀 늦어졌어요. 좀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좀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와서 방송을 한참 찍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녹화 시작을 안 눌렀어요. 녹화 시작을 한참을 하고 있는데 다시 찍고 있습니다. 힘 빠진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요, 유민이, 고유민, 이유민까지 하고 끝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준이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준이부터 했더니 준이 하나 둘셋넷다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 잘하면 3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부지런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준이 쓴 거 봅시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종류를 소개하고 그 재료는 무엇이고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조사해서 소개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원인, 까닭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가 이제 두 번째 주제였죠. 자,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 준이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그래요,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죠. 자, 빨대, 페트병, 용기 등 페트병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플라스틱 페트병만 해도 약 450년이 걸리는데 분해되는데. 자, 종이컵, 종이책 등 나무가 자라나는 데는 나무가 다 자라는 데는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데 이런 나무를 베어내는 벌목하는 시간은 단 2, 3일이면 끝난대요. 10년 걸려서 또는 20년 걸려서 다 자란 나무의 숲을 사라지게 하는 데는 2, 3일이면 끝난다는 거야. 2, 3일이면. 자, 이처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쓰다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우리 준이의 착한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는 까닭은 편리하기 때문이다. 바로 닦지 않고 바로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밖에 들고 나가기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카페에 갔을 때 텀블러를 가져가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만 지켜도 우리의 지구는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요.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하자. 우리들도 텀블러를 사용하자. 그러면 이것들을 전 세계 지구인들이 텀블러 사용만 해도 지구의 수명, 생명은 더 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이가 맞춤법 검사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현지 가볼게요. 우리 현지 첫 번째 주제된 우리 현지의 생각. 내가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플라스틱이다. 그래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열이나 압력으로 소성 변형을 시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천연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천연수지, 재료 원료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합성수지가 있고, 이제 천연수지는 자연에서 우리가 그냥 어떤 화학물질을 섞지 않고 그대로 얻어내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드물죠. 합성수지, 여러 가지를 섞는, 여러 가지 원료를 섞어서 만든 합성수지가 대부분입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데는 약 500년이 걸리고 사용하는 데는 5분, 생산하는 데는 5초대. 5초 만에 플라스틱 컵 하나를 만들어진 5초 만에 만들어진 플라스틱 컵을 5분만 사용해. 5분을 사용하고는 이걸 버려서 분해되는 데는 약 450년 또는 500년이 걸리는 거야. 야, 5초 만에 만들고 5분 사용하고 버렸는데 그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려. 555네요. 아야, 이거 너무 심하네. 자, 신나게 사용하지만 버리면 우리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회사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등등의 물건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느라 만들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핸드폰들도 플라스틱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플라스틱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지를 잘 소개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일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까닭 원인은 플라스틱에 사용된 물건들이 많으니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플라스틱으로 사용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핸드폰 사용하기 참 사용 안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거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죠. 자,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자, 공감과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공감? 소비 줄이는 거 이해가 되는데 공감을 줄인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에코백을 자주 사용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봉지가 470여 장이다. 그리고 에코백은 그대로 들어도 아름답고 배낭이나 가방에 접어놓고 다니기도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가벼운 쇼핑,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품 구입, 봉투를 받지 말고 에코백에 넣는 것을 습관한다면 일회용 비닐봉지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다. 마트에 갈 때 에코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그래요. 에코백 사용을 생활화하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커피는 실내에서 외국에서는 이미 일상화된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소비를 줄이는 결정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 텀블러가. 그러나 텀블러 역시 소재가 플라스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을 위해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텀블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텀블러 또한 최상의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텀블러가 좋긴 좋지만 가장 좋은 최상의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커피는 가급적 커피집에서 머그잔에 담아 마시고 꼭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패턴의 변화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커피는 커피집에 마실 때 텀블러보다는 머그잔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죠. 보통은 유리나 사기로 만들게 되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를 참고를 했고 맞춤법 검사기를 실행했다고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 기록했습니다. 우리 현재 잘 썼네요. 자, 다음은 잠깐만 전화가 왔네요. 네, 왕사번입니다. 여기? 아니 왜 없는데? 아니 오늘 나왔대 영어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방송 중이에요. 네. 자, 우리 글을 참 잘 쓰는 우리 연지, 정말 이게 슬로우 리딩에서 급성장하고 정말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서 지금은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반열에 오른 우리 글 잘 쓰는 연지 까먹 볼게요. 자, 역시 보세요. 이 틀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양도 많고 이제 질이 문제죠. 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종이컵, 일회용 봉지, 화장솜, 물티슈 등이 있습니다. 종이컵은 말 그대로 종이를 만들어졌고 플라스틱이나 락스 코팅되어 있어 액체가 종이를 스며들지 않게 합니다. 지금 종이컵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컵이 코팅이 되어 있대요. 그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액체, 물 같은 액체가 종이에 스며들지 않게 이 코팅 처리가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사실 이거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종이컵은 분해되는 데까지 20년 이상이 소요가 된답니다. 일회용 봉지의 원료는 폴리에틸렌,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입니다. 일회용 봉지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회용 봉지가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마트를 가보면 정말 많은 제품들이 겹겹이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게 과대 포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용되고 있는 일회용 비닐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00년, 1000년이 100년, 100년에도 어마어마하죠. 걸린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먼 미래에는 편리함을 위해 사용했던 일회용품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편히 살지 못하는 세상이 올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솜이 있대요. 화장솜.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솜을 사용하나 봐. 화장 같은 거 지워낼 때, 뭐 닦아낼 때 그때 사용하는 것 같네요. 화장솜. 자, 화장솜은 재래식 원단을 겉면에 레이온과 합성섬유를 섞은 얇은 부직포를 덧댄 것입니다. 이거 뭔 말인가 잘 모르겠다, 선생님도. 자, 화장솜은 보통 6개월 정도면 분해가 됩니다. 하지만 화학 처리되어 있으면 훨씬 더 걸릴 것입니다. 화장솜도 그 썩는데 분해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는 보통 부직포라고 하는데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를 섞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레이온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 물티슈가 분해되는 시간은 화학 처리가 안 되어 있어도 100년이 걸리고 화학 처리가 되어 있으면 길게는 최대 50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흔히 쓰는 버리는 제품들이 분해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했던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 전부터 종이컵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컵을 자주 씻어야지만 이런 주제로 글을 쓰니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번거롭더라도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이 가능하고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지는 참 이런 게 좋아요. 뭐냐면은 책의 내용을 책 읽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우리 생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실천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이 생활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도 책을 읽을 때 책 읽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시는 그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지 생각 훌륭해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편리함. 저렴하게 구매해서 한번 쓰고 버리면 그만이니 이보다 더 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제일에서처럼 아무리 쓰고 버리기 쉬운 일회용품이라 하더라도 잠깐 사용하고 무심코 버리는 것이 50년, 100년 후에나 없어진다고 하니 우리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트를 갈 때 쇼핑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운동 나갈 때 물을 사서 먹지 말고 집에서 챙겨 나가기. 그리고 배달 음식 자제하기. 사소하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먼 미래는 분명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그래요. 이런 것들 사소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위대한 일들은요 사소한 것부터 그 출발은 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큰 일이 아니고 뭐 대단한 막 이런 거 아니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런 생각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지가 얘기하는 머그컵 사용하기
마트 갈 땐 쇼핑백 챙기기, 운동 나갈 때는 물을 사서 먹지 말고 그 물 사 먹은 페트병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에, 그래서 집에서 물 챙겨 나가기, 뭐 배달 음식 자제하기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는 우리 연지가 또 선생님에게 뭔가를 또 썼네요. 자, 선생님, 처음에 매주 글을 쓰고 공유하는 게 버겁고 귀찮았지만, 이게 참 스트레스야 이게. 사실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 쓰는 재미도 생기고, 글 쓰는 재미를 알게 됐대요. 선생님 피드백 듣는 게 우리 지금 참 연지 선생님한테 선생님 언제 올라와요? 막 이렇게 이제 문의도 할 정도로 우리 연지 열심히 정말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책은 내가 읽는 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읽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다른 사람은 그 읽은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말만 자기가 들을 수는 없잖아요. 남의 말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도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글쓰기도 똑같아요. 내가 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보면서 어떻게 썼는지, 이때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남의 것을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이 쓴 글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지혜라는 것, 지식, 지혜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읽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보같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그 글이 최고인 줄 알고 남의 말에, 남의 글에 기기울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독불장군, 나중에 고립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선생님 피드백 듣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쉽대. 대부분 아이들 아마 옹아 홀가분해, 이제 끝났어. 사실 선생님도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시원섭섭해. 시원섭섭. 뭔 말인가 알죠? 선생님도 스트레스야. 이것도 막 매주 방송한다는 게 이게 의외로 지금 스트레스인데, 근데 보람은 정말 느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선생님도 오늘 학교 안 나와도 되는데 이거 하러 나온 거야 이거. 그래서 좀 귀찮고 조금 성가시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니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람을 느끼면, 우리 연지가 귀찮고 성가셨지만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고 글 쓰는 재미를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니까 즐거워졌다고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든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사 슬로우 리딩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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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지만 우리 연지 그 글을 읽으니까 선생님이 이 슬로우 리딩 글쓰기에 해설 및 피드백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보람을 느껴 이럴 때. 누군가가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을 보고 배우면서 변화가 되고 또 자기 성장에 있어서 큰 계기가 됐다, 이런 우리 연지 같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런 게 보람이죠. 선생님도 우리 연지가 이렇게 정말 누구보다도 쏙쏙 성장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1년을 지났지만 물론 1년을 제대로 다 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성가시고 어렵고 그 짜증나는 일 수도 있는데 잘 참고, 또 그 중에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글쓰기에 재미를 느끼고 책 읽기에 재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성장했다는 거 참 기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해버리잖아요. 회피하잖아요. 그럼 제일 쉬워요. 그 순간에는 제일 편해.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중에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극복하고 그 시련과 맞서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배우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능력이 쌓여지는 겁니다. 나 힘들어, 나 귀찮아,
에이 안 하고 말 거야. 이게 돌아가 버리면 회펄이면 그 순간은 몸이 편할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많죠. 살 날이 많아요. 살다 보면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것들도 많아. 오로지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맞닥뜨려서 개척하고 거기에서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부딪히고 부딪혀서 아파 상처가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일어나서 또 부딪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연지 정말 부쩍 성장한 연지를 보면 선생님이 이 글쓰기, 책 읽기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지야 고맙다. 선생님도 하트. 우리 이제 시우 거 봅시다. 우리 김시우. 어디 보자. 김시우. 어이구, 우리 시우도 어우 틀은 참 좋다.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내용 볼게요.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닐봉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담을 봉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담을 곳이 없어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비닐봉지가 분해되는 데는 10에서 20년이 걸린다. 비닐봉지 이거 더 걸릴 텐데. 아무튼 자 또한 성분에 따라 1000년. 그렇지 성분에 따라서 야고 비닐봉지 1000년까지 야 이거 완전 독하네 독해.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합니다. 비닐봉지는 분해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 아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도 사용하는데 생수를 사면 플라스틱이 오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은 짧게는 60에서 80년이겠죠. 이게 긴 거는 이거보다 몇백 년 더 걸립니다.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아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시우 조사 잘했네. 자, 두 번째, 저는 플라스틱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이 심각하다. 수돗물을 마실 수 없으니 생수를 구매하는데 생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생수를 사기보다는 물을 끓여 보리차 등등 차를 만들어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장점은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고 환경이 좋아집니다 등이 있습니다. 단점은 음료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차를 끓여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수를 먹게 되면 생수 그 병, 생수가 담긴 그 물통 있죠? 이게 또 플라스틱으로 보통 만들어져 있잖아요. 참 이게 좀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생수를 먹거나 뭐를 끓여 먹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보리차 같은 건강식품이죠. 이런 보리차 막 이런 것들 이제 끓여서 먹는 집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요. 우리 시우 좋은 걸 잘 보고 갑니다. 우리 이제 경민이 거 볼게요. 경민이 거. 옳지. 어디 보자. 자,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비닐봉투다. 재료는 OPP, 하이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이 있다. 비닐은 썩는데 최소 100년이다. 끝. 아웅. 이런 거 출처도 바뀌고 좀 내용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일회용품이 편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일회용품 비용을 엄청나게 올리고 우리들이 일회용품을 안 쓰기를 노력해야 한다라고. 짤막하네요. 우리 경민아 숙제하느라 고생했어. 여기까지. 선생님 이 타임에서 물 한 번 마시고 시작할게요. 우리 정수 은영님. 사실 정수하고 은영이 둘만 하려고 하면 한 30분
둘이 합쳐서 최소 30분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두 글쓰기의 강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는지 정말 글을 잘 써. 선생님 딱 보니까 이 글 잘 쓰는 사람들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째, 열정적이라는 거. 아주 열정적이야. 에너지가 넘친답니다. 그냥 대충 해서 끝내는 이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두 번째, 성실하다는 거야. 성실, 부지런해. 이게 뭐든지 선생님이 일전에 그 책 소개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였었어요. 지금도 뭐 꾸준히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을 했어. 7가지. 그래서 7가지를 봤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비슷해요. 일단 열정, 열성적이라는 거야. 둘째, 성실함, 꾸준하잖아요. 꾸준하게 하잖아. 셋째가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 에티튜드. 영어로는 에티튜드라고 하는데 그 삶의 자세, 바른 자세. 이 정수나 이게 은혁이를 보면요, 글 쓰는 자세, 책 읽는 자세가 달라요. 책임감, 성실성, 열정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바른 자세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글쓰기뿐만 아니라 책 읽기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로 한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없죠. 뭐 우선 당장은 힘들죠. 그리고 귀찮죠. 그리고 좀 게으름도 피우고 싶고 제끼기도 제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 이겨내고 부딪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 잘할 수가 있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그래요. 내가 음악을 하고 싶어.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바른 태도로 그리고 선생님은 그 7가지 습관 중에는 그 얘기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재미 같아. 재미. 무슨 일이든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재미. 글 쓰는 것도 책 읽는 것도 재미를 느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핸드폰으로도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컴퓨터로도 하는 게임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재미있네요. 재미. 그 게임만큼 재밌는 게 어디가 있어. 재밌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말려도 하잖아. 근데요, 책 읽는 것도 맛들이려면 정말 재밌어요. 글 쓰는 것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글 써서 이제 재미를 붙이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데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끼시는 모든 일이든지 재미를 느끼면요, 공부도 사실 하다 보면 좀 재미있을 때가 있거든. 그 재미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재미를 잘 살려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3부로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30분이 다 돼가요. 28분이네. 자, 정수하고 은영이 건 따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3부하고 4부 잠시 후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